아버지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노후 준비 좀 해놓으시지 그러셨어요. 요즘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버지 때는 돈 벌기 쉬웠다고들 하잖아요. 그때 남들처럼 돈 좀 모아두셨으면 저도 동생도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됐잖아요. 솔직히 앞으로 요양원비도 걱정이고요. 정말 미치겠다고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그 애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땐 그냥 입안의 밥알이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씹히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았죠. 그래,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시절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단다. 나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이 식어가고 내 마음은 그보다 먼저 식어갔습니다. 나는 195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다들 가난했죠. 가난이 죄도 아니고 그냥 공기 같은 시대였습니다.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16살부터 공장에 나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쇳내가 하루를 채웠습니다. 퇴근길엔 늘 손에 기름 냄새가 배었고 그 손으로 도시락통을 들면 묘하게 뜨거운 느낌이 났습니다. 그게 내 하루의 온기였죠. 23, 공장 여직원으로 일하던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참 억척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성실해서 좋아요. 성실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잖아요. 그 말이 나한텐 세상에서 제일 큰 위로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실하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착하지 않더군요.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더 일찍 지치게 만들었죠.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이가 둘이었으니까요. 내가 멈추면 이 집도 멈추는 거니까요. 월세를 밀리지 않으려고 명절에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가족이랑 밥 먹는 시간보다 기계랑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노후 준비 안 한 인생이라 부르는 세상이 되었네요. 내 젊은 날은 누군가의 준비물로 다 쓰였는데 말이죠. 얼마 전 큰 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전세가 또 올랐어요.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고는 한숨처럼 얇았습니다. 퇴직금에서 남은 몇백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게 뭐 있냐? 미안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낮게 한숨 섞인 말. 그러니까요. 젊었을 때 좀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애는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내 젊은 날이 스쳐갔습니다. 철근 묶던 손, 비에 젖은 작업복, 도시락 속 식은 계란, 그리고 새벽마다 잠에서 깨던 아내. 그게 다 노후 준비였어요. 그땐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이었으니까요. 내일이 있다는 확신도 없었고 오늘 버텨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으니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왔죠.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이러더군요.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말고 요양원 알아보세요. 이제 그게 서로 편하잖아요. 그 말이 참 따뜻한 척하면서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서로 편하잖아요. 그 말 속엔 이젠 떨어져도 돼요라는 뜻이 숨어 있었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딸이 초등학교 때 써준 카드가 있더군요.
아빠 나중에 커서 꼭 아빠 같은 어른이 될래요. 그 글씨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애는 그때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는데 이젠 불편해하더군요. 세월이 이렇게 사람을 바꿉니다. 나는 잘못 산 걸까요? 가족 위에 다 내던진 게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인생일까요? 다음 날 동네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래 다닌 분식집이 있죠. 주인아 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그럽니다. 아버님, 요즘 얼굴이 더 수척해지셨어요. 웃고 넘어가려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꺼내면 별거 아닌 얘기도 갑자기 울컥해질 것 같아서요. 분식집에서 나와 슈퍼 앞 의자에 앉아 있는데 상필이가 보였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친구, 젊을 때 같은 현장에서 땀 흘리던 사람이죠. 아, 무슨 일 있냐? 별일 없어? 그 얼굴이 별일 없을 얼굴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상필이가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자식들이 뭐라 그랬냐? 노후 준비 그런 얘기, 요양원 얘기도 하고. 그래, 요즘 애들 다 그러더라. 근데 너 알지? 우리 세대는 준비보다 버팀이었어. 그 말이 가슴에 툭 박혔습니다. 상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부럽다. 너는 일찍부터 술 끊고 빚도 안 만들고 집안 사고도 없이 버텼잖아. 그거 아무나 못한다. 자식들한테 그게 뭔지 아직 안 보일 뿐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애들이 힘든 건 맞지. 그건 인정해야지. 맞다. 힘든 거 안다. 다만 우리한테 돌 던질 일이냐는 거지. 돌 던지려는 게 아닐 거다. 살다 보니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누군가가 내 편 들어주는 것도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큰놈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침부터 비가 퍼부었습니다. 우산 하나를 아이 머리 위에만 씌우고 저는 비를 맞으며 같이 걸었습니다. 그날 아이가 묻더군요. 아빠는 안 젖어요? 아빠는 괜찮다. 그 말이 그때는 참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나는 평생 그 말만 하고 살았더군요. 나보다 가족이 먼저. 그게 자랑이었는데 가끔은 내 어리석음 같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한 숟갈 뜨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방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버텨온 게 다 헛건 아니었겠지.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 놈이 서 있었습니다. 어딘가 어색한 표정,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들어와라.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큰 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날 말 너무 세게 했죠. 죄송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입 밖으로 나온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더 낮았습니다. 큰 놈이 종이봉투를 밀었습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랑 동생이랑 조금씩 모았어요. 아버지 생활비 좀 보태세요. 요양원 얘기, 그거는 제가 너무 급해서 꺼낸 말이었어요. 지금 당장 그런 거 생각하자는 뜻은 아니었어요. 봉투를 보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너희가 힘들잖아. 너희 먼저 써라. 큰 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평생 저희한테 아빠는 괜찮다 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그 말 좀 해볼게요. 우리는 괜찮다. 그 말 한 번 더 가슴에 박혔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그때 초등학교 입학식 기억나냐? 비 맞으면서 갔던 날. 큰 놈이 웃었습니다. 기억나죠? 제가 묻잖아요. 아빠는 안 젖어요?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 했어요. 그랬다. 그때도 그 후로도 나는 늘 괜찮다고 했다. 근데 사실 괜찮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큰 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지금은 조금 알겠어요. 큰 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제가 아버지 때는 돈 벌기 쉬웠다고 했잖아요. 직장에서 들은 말대로 그냥 뱉었어요. 요즘 사람들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 말 참 무책임했네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말도 나오는 거다. 그래도 제가 그 말 했다는 게 자꾸 걸려요. 큰 놈은 잠깐 망설이다가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잘릴 뻔한 적 있어요. 그때 보증 서준 사람 아버지였죠. 저는 놀라서 큰 놈을 바라봤습니다. 내 사수가 그 얘기를 했어. 내 아버지가 조용히 찾아와서 회사에 얘기하고 갔다고. 그때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 하냐?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끝이지. 큰 놈이 그 말을 듣더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딴 말을 했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다. 서로 모르는 게 있고 뒤늦게 알아차리는 게 있다. 큰 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앞으로는 저희가 먼저 물어볼게요. 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버텼느냐고요. 무턱대고 왜 안 해놨느냐고 묻지 않을게요. 그 말에 비로소 가슴속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물어봐라. 그럼 내가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문이 닫힌 뒤에야 방 안에 조용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비어있는 소리였고 오늘은 채워지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조금 오는구나. 서로에게 가는 길이. 며칠 뒤 동네에 작은 텃밭자리가 났습니다. 주인이 관리를 못한다며 필요한 사람 쓰라고 했죠. 저는 삽을 들었습니다. 흙을 뒤집고 잡초를 뽑고 씨앗을 조금 사다 심었습니다. 파 몇 줄, 상추 몇 포기, 감자 몇 알. 별거 아니어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흙을 만지다 보니 젊은 날 손바닥이 떠올랐습니다. 갈라지고 굳은 살 박히고 겨울엔 갈라진 틈으로 피가 배 나오던 손. 그 손으로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그 손으로 식탁에 밥을 올렸습니다. 그게 나의 전부였죠. 해가 기울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엔 제가 갈게요. 반찬 좀 해서요. 그래.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 아버지, 그거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밥만 지어주세요. 알았다. 전화가 끊기고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말 몇 마디에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날이 오네요. 저녁 큰 놈도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주말 근무 생겼어요. 대신 다음 주에 들를게요. 김치 조금 챙겨갈 테니까 아버지 드실 것도 남겨두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라. 짧은 문자 몇 줄인데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 이제는 그 애들이 먼저 보내줍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문득 마음속에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노후 준비란 게 돈만은 아니구나. 사람이 곁에 남는 것도 준비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래 묵은 서러움이 조금 풀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각자 사느라 정신없지만 그 와중에 서로에게 닿으려는 마음이 남아있네요. 그걸 붙잡고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딸이 약속대로 왔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된장 끓는 냄새, 부추전 굽는 소리, 김치 써는 칼소리. 오랜만에 집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그러더군요. 아버지, 예전엔 이런 냄새가 집에 늘 있었죠. 그랬지. 엄마가 있던 때는 늘 있었지. 둘이서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 안에 오래된 시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힘들었다고, 서러웠다고, 무서웠다고. 그렇게 말했어도 우리가 미워하거나 실망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버지들 방식이야. 말하기 전에 일부터 하자는 거. 말로 위로받기보다 밥을 올리는 게 먼저였던 거. 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말해요. 이제는 밥도 먹고 말도 하자고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저녁 무렵 딸이 돌아가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오늘의 조용함은 따뜻했습니다. 빈집이 아니라 잠시 쉬는 집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마음속으로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살았다. 노후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사랑하느라 늦었다. 그리고 이제야 안다. 사람이 남는 게 가장 큰 준비라는 걸. 휴대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짧게 남겼습니다. 젊을 땐 너희가 내 전부였고 이제는 내가 너희의 일부였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자. 잠시 뒤 하트 이모티콘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큰 놈이 쓴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우리가 몰랐습니다. 이제는 배워볼게요. 아버지의 방식으로.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안의 나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당신이라면 젊은 날 무엇을 먼저 준비하겠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는 누구의 숨소리가 남아 있습니까?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오늘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엔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쯤이면 시장을 한 바퀴 돌고 해질 무렵엔 된장찌개를 다시 끓일 생각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살아내는 일이 바로 준비라는 것을, 그리고 늦게 도착해도 괜찮다는 것을, 중요한 건 결국 서로에게 도착하는 일이라는 것을